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청의 원준석 사무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전문가 특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코드 분석 도구 활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렌지와 LML 기반의 AI 툴을 비교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한 분석의 특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코드 분석 도구 활용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오렌지와 LML 기반 AI 툴의 특징을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노코드 분석 도구 활용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코드 분석이 왜 필요한지 저희 공무원들의 사례를 놓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공무원 인원은 52,1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공무원 수는 시군과 공공기관 그리고 도를 전부 합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 소방을 제외한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한 50명 이내, 그러니까 약 1% 정도의 사람들만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코드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 BI, 그리고 태블로,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QGIS 같이 주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코딩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한 5명 내외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관련된 부서에 있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배우고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무원들은 이렇게 편리한 노코드 데이터 분석 툴이 있는데도 배우지 않는 걸까요? 데이터 분석은 흔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마치 통계 분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먼저 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4가지 노코드 데이터 분석 툴도 배우지 않는 이유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직에는 분석할 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공직에는 대부분 데이터들을 문서화시키는 그리고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해서 공유하거나 DB화하는 게 아니라 문서화하는 데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게 엑셀로 저장하거나 데이터화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분석도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들은 대부분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쓰고 보고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보고서 작성에는 간단한 시각화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통계 분석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50명 정도도 다양한 시각화 툴만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분석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통계 지식도 필요하고 데이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분석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도 필요한데요.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데이터 지식, 통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코드 데이터 분석 툴이라고 해도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LML 기반의 AI 툴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왜 필요할까요? AI 툴들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일반 직원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매일매일 쓰는
자연어를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분석들도 쉽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처리라던가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 같이 좀 데이터 분석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도 AI 툴을 이용하면 쉽게 분석이 되고 쉽게 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분석 결과와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도 자연어로 쉽게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인구 데이터의 통계나 아니면 CCTV 최적화를 위한 분석을 할 때 과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해야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R이라든가 시각화하는 도구들이 읽고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라든가 아니면 연설문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분석을 할 때도 과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고 어떤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AI 툴, LML 기반의 AI 분석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그냥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내가 필요한 명령을 하면 그 결과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분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수님과 배웠던 오렌지라는 노코딩 데이터 분석 툴과 LML 기반의 AI 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렌지의 특징과 장단점입니다. 오렌지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분석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읽고 테이블화하고 분석 방법, 시각화 방법을 해서 결과와 테스트 검증을 해서 어떤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파이프라인 전체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석의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기에도 이해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툴에 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분석 방법과 평가 방법을 한 번에 수행하고 비교하는 그런 기능도 뛰어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무료이고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렌지는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접할 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오렌지 역시 기본적인 데이터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데이터가 업로드되고 분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블로나 파워 BI 그리고 QGIS 같이 시각화에 특화된 도구들보다는 시각화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LML 기반 AI 툴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장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분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하듯이 명령하듯이 질문하듯이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계 지식이 없어도 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잘 몰라도 아무 상관없이 데이터 분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LML 기반 AI 툴이 발전할수록 데이터 분석 성능도 계속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분석 속도가 느립니다. LML 모델은 분석에만 특화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분석을 시킬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형식이나 크기에 제한이 많습니다. 저희가 학습할 챗GPT, 클로드 둘 다 데이터 형식이나 크기에 각각 어느 정도의 제한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적인 시각화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렌지보다도 시각화하는 데는 그 종류나 아니면 편집하는 능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잡한 추론이나 딥러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예전 머신러닝에 비해서 조금 더 향상된 추론이나 예측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딥러닝에 드는 자원, 소스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툴에서는 제대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는 LML 기반 AI 툴 자체가 확률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반드시 사람이 검증을 한 후에 그 결과를 활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들과 LML 기반 AI 툴들의 연동은 분석의 민주화와 자동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민주화 그리고 자동화는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까지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진입하는 장벽을 많이 낮춰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를 가지고 분석하는 특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에서의 데이터 분석 현황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공공에서의 데이터 분석 현황이 일반적인 사회의 현황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공에서는 보고서 작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고 그래서 엑셀을 활용하는 것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시각화도 그렇고 데이터 분석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최근에는 오렌지 같은 툴들도 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오렌지조차도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기 싫으신 분들은 챗GPT의 코드 인터프린터 기능을 이용해서 유료 버전이죠. 챗GPT를 이용한 분석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딥러닝이라든가 복잡한 추론이 막혔을 때는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앱 등을 활용해서 챗GPT가 짜주는 파이썬 코드를 붙여서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를 이용하실 때도 지금 보시는 분석 절차를 이용하셔도 좋고 궁금하신 것들을 여쭤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절차는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실 내용을 담은 엑셀 파일이라든가 PDF든 CSV 파일이든 어떤 것든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시고 데이터를 읽어줘 혹은 데이터를 확인해줘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AI 툴이 데이터를 읽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변량이나 다변량에 대한 EDA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데이터라면 EDA를 굳이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복잡한 데이터 수준이라면 일변량 그리고 다변량으로 나눠서 EDA를 처리하시면 속도가 훨씬 빠르게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EDA를 하실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양이 많거나 분석할 내용이 많을 때는 프로그램이 다운되거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일변량과 다변량으로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떤 분석을 하면 좋겠는지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천에 따라서 분석 과제를 설정하고 분석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과정, 분석 방법을 설정하시고 실행을 하시고 나면 인사이트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분석을 돌리고 그 분석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알려줘 라고 하셔도 좋고, 애초에 분석 과제를 설정할 때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 방법이 좋은지를 한 번에 질문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분석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결과를 잘 해석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리포팅을 작성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 순서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챗GPT 활용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클로드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준비사항들이 있고요. 먼저 챗GPT 활용 시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화입니다. 챗GPT는 한글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영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글화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한글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한글 폰트를 업로드해 주는 겁니다. 영어 이름으로 된 한글 폰트를 업로드하고 앞으로 분석하는 결과는 이 폰트를 이용해서 시각화나 분석 결과, 표가 깨지지 않도록 해줘 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치들은 한글을 제대로 반영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한글 폰트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했을 때는 종종 한글 폰트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한글 폰트를 올렸음에도 한글이 깨질 경우에는 두 번째, 한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운로드는 밑에 링크에 되어 있고요. 저 코리아나이즈 매플럿리브라는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챗GPT에 업로드하고 파이썬 환경 설정을 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달라고 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시각화나 테이블은 한글로 제대로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사항은 바로 분석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챗GPT는 다른 AI 툴보다는 다양한 파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 CSV 파일, PDF 파일, 텍스트 파일, 이미지 파일 모두가 가능합니다.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아래 종류의 파일이라면 단순히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도 데이터를 업로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챗GPT 활용한 분석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원 그래프 같은 기본 그래프는 물론 다양한 플롯 아니면은 인구 피라미드, 여러 가지 워드 클라우드나 웹지도 기반 시각화 같은 다양한 고급 그래프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고 다양한 시각화들을 돌려보시면 그 기능이나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LML 도구들이 시각화나 데이터 분석의 기능 업그레이드가 돼서 챗GPT 같은 경우도 인터랙티브 테이블이나 인터랙티브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시각화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로 시각화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 기능은 일단 통계 분석 기능은 아주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요. 머신러닝도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분석들은 이 많은 자원이 들고 딥러닝 기반 라이브러리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챗GPT 안에서는 결과를 보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챗GPT가 짜주는 파이썬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앱에 갖다 붙여서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서 챗GPT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로드 활용한 분석의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클로드는 챗GPT에 비해서 한글을 아주 잘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던 테이블화를 하던 다른 모든 작업을 해도 한글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업로드되는 파일 형식에 대한 제한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엑셀 파일은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엑셀 파일의 경우엔 CSV 파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더 잘 읽는 파일은 텍스트나 PDF 그리고 이미지 파일이 되겠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엔 챗GPT에 비해서 텍스트나 이미지에 조금 더 특화돼서 분석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시각화에 있어서도 예전 그 클로드 버전보다는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각화와 분석 기능이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 데이터를 주로 사용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은 GPT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 데이터로 사람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속도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GPT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GPT와 클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데이터 분석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GPT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코리아나이즈 매플럿 리브를 먼저 업로드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습하기 전에 지금 실습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 시간이 좀 늘어나서 제가 미리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결과를 뽑아 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리아나이즈 매플럿 리브라는 파일을 설치하고 지금 업로드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매플럿 라이브러리 한글 사용 환경을 설정해 줘 라고 하면 챗GPT가 보시는 것처럼 예제 바 차트를 놓고 한글이 잘 표시되도록 설정을 완료했다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는 전국, 서울, 그리고 경기도의 인구, 5세 나이대별 인구를 입력된 엑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시트별로 데이터를 읽어달라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을 쭉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있고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0세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트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불러왔고 미리 보기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해볼 여러 가지 시각화에 대한 거는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요 빨간 게 경기도 그래프고 노란 게 서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는 점점 줄어드는 거, 그리고 경기도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 선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추가로 더 분석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국, 서울, 경기도의 2000년과 2023년 연령별 인구 비율표를 나타내달라고 하면 이렇게 표로도 시각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연도별로 비율이 어떤지를 데이터 표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똑같이 시각화를 요청하면 시각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각각 원, 막대, 선 그래프로 한꺼번에 그려달라고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 그래프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한꺼번에 6개, 9개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00년도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젊은 층에 많았다면 2023년도에는 이렇게 노란색, 2023년도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이 전체적인 인구의 나이가 노령화되고 있는 모습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도별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래프들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준점이나 그리는 방법을 명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한 번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그래프일수록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는 X축 중심을 0으로 해서 왼쪽에는 서울, 그리고 오른쪽에는 경기도를 표시해 달라고 했고요. X축의 인구 단위를 1000명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 제대로 나왔죠. 그리고 서울이 왼쪽, 경기도가 오른쪽, 그리고 연령은 1000명대, X축 단위는 1000명대로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요번엔 재밌는 걸 한번 해보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쭉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움직이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99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래프를 모두 뽑아달라고 하고요. 뽑아졌죠? 연도별로 서울과 경기도 인구 피라미드를 얘네가 2023년까지 쭉 다 뽑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은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를 움직이는 GIF 파일로 저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특히 좀 어려운 작업을 시키면 이 챗GPT가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면서 다시 스스로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는 경우에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나 앞에 설정했던 내용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을 다시 입력을 시켜주거나 환경 설정을 다시 해주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하니까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글이 깨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요 저장 도중에 환경이 초기화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한글 라이브러리를 다시 입력하면 제대로 이런 한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깨진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로 그 한글 라이브러리나 폰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한번 확인을 시켜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파일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러한 움직이는 GI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약 1초 단위로 설정을 한 내역이고요. 좀 빠르게 하면 움직이는 그림이 빠르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를 보다 보면 지금 2000년도 초반에는 30대 이하 서울시가 많았던 그런 그래프에서 점차적으로 연령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노란색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PT를 이용한 시각화는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하게 동적으로도 혹은 지도 기반의 움직이는 웹 형태로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시각화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챗GPT와 클로드를 동시에 똑같은 분석을 같이 해보면서 두 개를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분석할 자료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입니다. 근데 클로드랑 챗GPT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클로드가 엑셀을 못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똑같이 엑셀 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챗GPT와 클로드를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챗GPT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파일을 올렸고요. 마찬가지로 클로드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PDF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두 개의 시스템을 똑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보고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두 시스템, 그러니까 LML 기반의 AI 두 개 가장 많이 쓰는 두 모델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올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라고 알려준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주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의 기온 상승 간의 관계를 알려달라고 하면 챗GPT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연도별로 어떤 분야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배출량이고 대체로 증가해 왔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기온 상승 사이의 관계는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이어진다 등의 답변을 줬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주고 클로드한테 얘기를 하면 클로드도 연도랑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는 부문을 알려주고요. 간단히 요약하는 것도 해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공정 부분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등의 그 데이터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 챗GPT랑 다르게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 기온 상승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 온실 효과, 누적 효과, 기후변화, 국제적 노력, 한국의 상황, 이렇게 조금 더 텍스트 결과를 주는 데 있어서는 챗GPT보다 클로드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귀 분석을 하고 싶다고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챗GPT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의 기온 상승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공된 데이터에는 기온 상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회귀 분석을. 이라는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내드리겠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로드는 바로 회귀 분석을 수행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연도별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시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세를 파악한다 그러고 바로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회귀식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R 스퀘어 값도 구해줬고요. 그리고 해석까지 친절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티팩트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분석했던 이런 표시가 나면은 이 코드로 오고 이 코드를 누르면 거기에 따른 파이썬 코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드의 특징은 이 아티팩트에서 코드를 바로 볼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를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자 샘플링해서 가져와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다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 셋, 데이터 준비를 해서 셋을 만들어서 정해진 샘플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특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귀 분석을 해달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아래와 같이 결론까지 설명을 해주는 아주 친절하고 세부적인 분석들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클로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증가 추세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조금 더 뭔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것을 앞으로 보시면 보실수록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회귀식을 알려주진 않아서 회귀식을 다시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회귀식을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롬프트는 연도별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시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 분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회귀 그래프를 그려줬고요. 이 회귀 추세선을 만드는 거죠. 분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회귀식이 만들어졌습니다. 회귀선이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라고 하고 R스퀘어와 회귀계수 P값까지 잘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식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상한 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회귀식이 조금 클로드랑 챗GPT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회귀식은 챗GPT는 이렇게 나타났고 아까 클로드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다른 이유는 조금 이따 클로드랑 챗GPT 결과를 놓고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제공한 파일을 기반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싶다고 한번 프롬프트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순하게 배출량을 줬죠.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 말고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줘 라고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면 보시는 것처럼 당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에서는 아리마나 S아리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수 평할법, 머신러닝 방법,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신경망, 그 다음에 딥러닝 방법으로 LSTM 같은 이런 모델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이지안 회귀 분석까지 제시를 해주면서 여러 방법을 비교해서 가장 정확한 예측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다면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클로드에도 말을 해보면 다른 예측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시계열 분석, 아리마 똑같죠. 그리고 지수 평할법, 기계학습 방법에서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회귀, 인공신경망, 그리고 특이하게 앙상블 방법을 얘기를 했고 거기 안에 보니까 아리마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다변량 분석도 여기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고 베이지안까지 좀 유사한 분석 방법들을 추천해 주는 걸로 봐서는 분석 방법에 대한 추천은 두 개 그 AI 툴이 유사하다라고 알 수 있지만 결과를 보면 시계열 분석 방법인 아리마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해 보는 게 어떨지 추천까지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하는 건 역시 클로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아리마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알려달라고 양쪽을 통해서 다 진행을 해보면 챗GPT에서는 바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번에 보면 딱 배출량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에서는 이렇게 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짜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연도별 예측 값을 제공을 해주고 결과를 해석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들을 잘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끝에 보시면 주의사항까지. 아리마 모델은 과거의 패턴을 기반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미래의 급격한 정책 변화나 기술 혁신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등등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훨씬 좋은 그런 결과값을 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아리마 모델의 예측 결과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 예를 들면 GDP나 인구, 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다변량 분석이나 다른 고급 시계열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추천까지 아주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할 거예요. 단순회귀 분석, 아리마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이런 게 궁금할 때도 그냥 질문을 던지면 이 AI 모델들은 그대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챗GPT 답변을 먼저 보면 차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모델의 특성이라던가 변동성이 반영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아리마 모델이 더 보수적 예측을 제공하고 단순 회귀 분석보다 낮은 값을 예측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로드에서도 차이점을 그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간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 크기를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차이 크기, 그리고 상대적인 차이 크기, 그리고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를 한 ABCD 4가지 정도 설명을 해서 그거 내용은 모델의 기본 가정, 그리고 데이터의 변동성을 반영한 정도, 그 다음에 비선형을 고려했는지 여부, 단기와 장기 예측의 차이, 한마디로 선형회귀와 아리마의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차이나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내용이 굉장히 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도 해주고 모델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까지 데이터의 특성이라든지 예측 기간이라든지 모델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분석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고 분석 모델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부를 하실 때는 클로드가 조금 좋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LSTM 모델로 예측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면, LSTM 모델은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챗GPT에서 완전히 학습 모델을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보실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정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 예시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예측을 시도해 보라 그러면서 파이썬 코드로 해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클로드는 예측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파이썬 코드를 샘플 데이터를 마련해서 예측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클로드는 예측을 하는데 왜 챗GPT는 예측을 못할까요? 이것도 한번 좀 이따 비교를 통해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클로드는 이렇게 결과를 해석까지 해주면서 요 LSTM 모델과 결과 해석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LSTM 모델 예측 결과는 다른 두 모델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변동 패턴을 더 잘 포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모델이 가장 정확한지 실제 미래 데이터로 검증을 해야 된다. 따라서 다양한 모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주었습니다. 반면 챗GPT는 아까 그 코드를 제가 그 콜앱을 통해서 여러 번 돌려봤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측하는 결과값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주 여러 번 시도를 했죠. 이 챗GPT가 제공하는 게 그 콜앱으로 가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경우는 없고, 뭐 파일 업로드 위치라던가 일부 경로라던가 함수라던가 이런 걸 수정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직접 하지 않고 챗GPT에 계속 에러 메시지를 주면 걔가 보완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곧 보실 것처럼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저도 이번 하는데도 한 5번, 7번 정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측값을 추출을 했고, 그 클로드에서 제공한 파이썬 코드로 콜앱에서 돌렸을 때 예측값이 이 정도였고, 실제로 이쪽 클로드에서 한 예측값은 이 정도로 차이가 꽤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형회귀, 아리마, 그리고 LSTM으로 분석할 결과가 차이 나는 이유와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양쪽에다 부탁을 했고요. 그 이유 역시도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클로드가 훨씬 더 자세하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2023년에 지구 온도까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프롬프트, 입력했던 프롬프트들은 저희가 따로 게시물이나 혹시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해 볼 테니까요. 파일도 같이요. 이 프롬프트대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거랑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물으면 좋은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제가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그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캐글 같은 사이트들에서 그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보고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분석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챗GPT는 보셨던 것처럼 그 코드에 기반해서 좀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특징이 있었고, 클로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읽는 것처럼 분석을 잘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할 거는 두 개의 결과가 왜 달랐느냐. 특히 LSTM으로 했던 결과가 차이가 크게 났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챗GPT와 클로드가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들 처럼 값들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렌지에서 먼저 선형회귀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두 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클로드와 챗GPT에서 분석했던 결과가 왜 다른지를 두 개 시스템, 두 개 AI 툴을 이용해서 한번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렌지를 이용해서 선형회귀 분석 결과 한 것을 그냥 캡처 이미지를 떠서 두 개 시스템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먼저 챗GPT에는 오렌지 선형회귀 분석 결과 값이야, 해석해줘, 그리고 회귀식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선형회귀 분석 성능 지표를 확인하고 회귀식을 추정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반면에 그 클로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입력했을 때 앞에서 성능 지표를 같이 살펴보았지만 연도별로 예측값도 제공을 하고 매년 어떻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지 그걸 기반으로 회귀식도 추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제공을 하던 데이터를 제공하던 챗GPT에 비해서 클로드가 상당히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걸 알 수는 있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제공된 파일에 대해서 해석 능력은 좋지만 그러면 과연 데이터를 줬을 때 결과값이 다른 이유가 뭔지 저희가 직접 오렌지에 학습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클로드와 GPT에 학습을 시켜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GPT는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아카이브에 보관한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프롬프트는 똑같습니다. GPT랑 클로드가 오렌지에 학습시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조과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역시 보시면 제공된 데이터는 오렌지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일치하고 선형 회귀 모델은 낮은 학습 능력으로 데이터셋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있죠. 그래서 회귀식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클로드는 15068.5x 그리고 똑같이 여기는 15068.46x, 이어가 x죠. 그래서 아주 유사하게 나왔지만 절편값이 두 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줘도 지금 계속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분석 방법이 좋은지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아까랑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 방법으로 결과를 해석해달라고도 똑같이 제공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변동과 전체적인 추세를 고려하고 있지만 값이 1500이라면 회귀 모델보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똑같이 여기도 GPT는 그래프까지 해서 결과값 해석, 모델 성능이나 적합도나 추가 분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면서 추가적인 분석이나 다른 모델을 적용을 통해서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계속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클로드에서 나온 결과를 챗GPT한테 입력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리마로 했을 때 나온 요 결과값들을, 요 결과값을 그대로 여기다 입력을 했어요. 보시면 똑같죠. 아리마 모델로 해서 결과가 자꾸 달라서 요 결과값, 클로드에서 나온 결과값을 붙여다가 챗GPT한테 분석을 시켰습니다. 야, 왜 달라? 라고 했더니 차이점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가상의 데이터민 결과. 클로드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 게 아니고 아까 데이터 그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가상 데이터, 샘플 데이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의 차이가 있었죠. 클로드의 결과는 이렇게 특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클로드는 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챗GPT는 실제 데이터라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결과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예측 결과의 차이는 당연히 가상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결과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결과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챗GPT와 이 클로드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클로드는 많은 데이터를 줬을 때 빨리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많은 데이터 중에서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 예측 값들을 가상으로 측정해서 사람들한테 약간 교육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학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운 텍스트 위주의 결과값을 보여준다면 챗GPT는 말 그대로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한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챗GPT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클로드를 사용하면 가상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결과는 그럴듯하지만 데이터 분석에는 클로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냐? 데이터 분석은 챗GPT로 하되 그 결과를 클로드에다 넘겨서 클로드에서 다시 한번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보고서에 쓸 인사이트나 보고서 내용은 클로드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 코드도 대부분 클로드는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주고 챗GPT는 바로 콜랩이나 주피터 노트에 붙일 수 있을 정도의 파이썬 코드를 짜주고 파일을 기반으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 역시 챗GPT 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석 방법이나 아니면 설명적인 요구를 할 때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기반의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때는 클로드를 사용하시고 클로드에서 나온 결과들을 챗GPT를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화하시고 파이썬 코드를 주피터랩이나 그 콜랩에서 활용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 중간에는 오렌지 같은 노코드 툴을 이용해서 뭐 분석도 해보시고 시각화해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분석 실력이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 가지 LML 모델 그리고 노코드 데이터 분석 모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챗GPT와 클로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LML 기반의 AI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분석 실력이 늘고 분석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